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오늘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7%까지 또 급락이 떨어졌었죠. 물론 현재는 아래꼬리를 달고 있지만 현재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떨어지는 이 추가 급락이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지금 엄청난 좀 공포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건 바로 이 기준선이 깨지면 무조건 이 수익 실현을 하셔라. 그러니까 일단 도망쳐야 된다. 이걸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좀 발 뻗고 계시겠지만 또 이 못 피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 마음도 정말 참 무겁다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좀 긴급하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정말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 자, 제 말대로 급락이 나왔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인 이제 이 급 반등 또한 반드시 좀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력들이 개미들을 다 털고 내서 이 끌어올리는 그 최후의 맥점이 어디인지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힘내시라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가가 물론 빠져서 속상하시겠지만 이 좋아요가 지금 제 다음 반등 타점을 분석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계신지 또 제가 확인을 해야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디테일한 이 탈출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딱 1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한항공통신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2주와 전이죠. 보시면은 뭐 5일선 맥점에서 급반등을 계속적으로 노려라. 그러니까 과거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터치할 때부터 이 5일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홀딩을 하라고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선 계속적으로 잘 보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우리도 저도 미련 없이 던지고 나와야 한다. 자, 영상 짧게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영상은 이제 5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고 거래정지 폭탄 돌리가 그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호가 나오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짧게 보고 오자고요. 너무 이게 초과열에 대한 그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 올 수 있는 부분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안 오고 나서 그 기준선을 깨버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한다. 네, 보신 대로 이 기준선이 깨지면 우리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유를 해왔고,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지금과 같이 이 시점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 기준선이 무너진 순간에 저 맥종 코치는 전량 엑시트를 완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제 돈 아끼려고 원칙대로 대응을 해서 이 급락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급락을 피한 게 단순히 운인가?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항공통신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기술도 제가 그렇게 고점을 짚어드렸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최고점에서는 꼭 엑시트에 대한 그 시나리오도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항공통신은 이 지금과 똑같은 이 시나리오가 과거에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차트 한번 보고 오시죠. 자, 보시면은 이 대한항공통신은 07년도에도 정말로 이때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광기가 섞인 이 과열, 점상을 만들면서 과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개인들 눈 이렇게 다 뒤집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똑같은 이 날카로운 이 급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은 자기들이 쓰던 수법을 잘 안 바꿉니다. 왜? 한번 먹혔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자기들은 잘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 과열에서 이 개인들을 전부 다 태워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과 같은 이 공포의 수직 낙하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포물선의 끝자락의 이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까 이제 곧 세력들이 칼춤을 추겠구나 하고 미리 이 도망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엑시트에 대한 사인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과거에 이렇게 급락시킨 뒤에 세력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매집했던 그 맥점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이 피날레 반등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가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골이 깊지만 그 깊은 골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질 때 그때 세력들은 어김없이 그 물량을 다 집어삼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 반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한항공통신 그 반등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정답은 이 시장에 대한 조정기가 시작이 될 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번 대한항공통신의
비트코인의 상승은 그러니까 시장 조정기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기에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마주의 형태를 띠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자금들이 테마주에서 뭐 우량주나 뭐 실적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이 투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잠시 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이 약 조정기가 올 때 그때 그러면 대한항공통신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순환매가 뭐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한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곧 머지 않았다는 거죠. 자, 파동으로 봐도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건데 지금 이 조정에 대한 형태는 그러니까 A, B, C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C파는 뭡니까? 원래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뺏어가는 그 구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조정이 좀 끝나는 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하락의 끝자락이 우리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이 기회가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세력들이 반등을 아무 데서나 줄까?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항상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 가격대 그리고 대응 전략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를 계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게 이 되돌림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되돌림 들어보셨죠? 상승한 주가의 뭐 절반을 지지하고 올라간다. 뭐 최대 뭐 60%를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이런 되돌림 비율. 그래서 이 고가 대비 좀 낙폭이 좀 심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낙폭과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뭐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빠진 거를 또 따지면 급하게 빠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차트에 제가 그걸 좀 가격을 체크를 해보면 먼저 거래량이 터진 시점부터 하나의 대파동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가격이 나오냐면 바로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이게 50%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60% 구간은 이 1만 원, 딱 심리가네요. 네, 만 원과 12,000원 구간. 자, 그 구간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봤더니 뭐가 보이십니까? 자, 기가 막히게 또 의미 있는 그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던 바로 상승갭, 갭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랑 지금 맞물린다는 거죠. 갭 자체가 의미를 하는 게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줄이 완전히 빠져나갔냐 아니면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좀 판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이 현재의 위치는 현재 뭐 두 가지의 이 기술적 분석이 맞물리는 거예요. 뭡니까? 되돌림 비율과 바로 이 상승 갭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좀 유의미한 맥점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위치에서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섣부를 수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가격대가 왔을 때를 좀 기다려 봐야 한다는 거죠. 뭐 막말로 안 오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뭐 탈출하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가격이 왔을 때만 우리가 추매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말한 그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바로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릴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반 차트와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죠. 뭐 색깔들이 딱딱 있는데 이 차트는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밴드가 없다가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주포들이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밴드 터치를 하는 구간에서는 바로 반등들이 나옵니다. 대한항공통신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그러다가 이렇게 끝까지 매집을 한 주가가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포물선 상승을 만드는 거죠. 매집을 완료한 주가를 세력들이 개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급등을 시키는 건데 그게 포물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 깨지는 라인에서는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끝이 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래 매집을 했던 고유의 그 밴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그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매집을 해가면서 제가 말한 강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 보면 주가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맥점 밴드에 이제 거의 다 좀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이건 그러니까 제 추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트가 보여주는 데이터고 이 세력들의 생존 법칙이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정확히 매집을 완료한 주가를 급등시킨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이 밴드 안에서 어떤 신호가 떨어지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럼 우리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아주 좀 편안하게 그 수익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밴드가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 주식에서는 100%는 없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완벽한 지지를 보이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결국 이 찰나에 대한 타이밍은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구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매도를 이야기했죠? 근데 왜 지금 다시 눌리면 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만 참고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시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